여기다가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냥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밑에 항상 굽이 있어요. 그죠? 이번에는 조금 요거를 좀 더 한번 넓혀볼까? 둥그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요 형태가 안쪽에서 쭉 내려오는 것들이 아니라 끝부분들을 물론 요 입구 먼저 만들어 버리고 요거를 좀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만드는 형태들은 어떨까 싶어요. 또 물론 얘도 굽을 조금 만들어야겠죠? 잘 보이질 않겠지만, 자, 요런 형태도 있고요. 지금 요거보다 이렇게 쭉 내려온 형태들이 그냥 내려온 것보다 약간 볼록하죠. 그러면서 움푹 담겨져 있는 요런 형태일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형태들 중에 요것보다 조금 더 널찍한 형태들이 좀 있어요. 한번 더 볼게요. 입구가 조금 넓은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입구가 좀 널찍하게 하고, 그리고 제가 아까 선사시대 때의 도기들이 대체적으로 갈색 계열의 이런 색감들을 보여준다고 가지고 좀 마치 흙으로 구운 것처럼 색감을 갈색으로 쓰는데 조금 다양한 색감을 쓰는 게 낫겠네요. 자, 이번엔 약간 짙은 색감으로. 자, 이번에는 어떤 색감, 이거를 조금 요 끝을 조금만 더 가야겠대요. 요 끝이 넓고 그 다음에 약간 움푹한 요런 형태, 요런 형태하고 대신 요 밑에 굽도 좁은 형태, 그렇죠? 요런 형태의, 제가 지금 이쪽 부분들은 이제 거의 안쪽은 그리지 않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요 부분 한쪽 부분들은 싹 표면 처리를 해가지고 그려내시면은 조금 더 형태를 만드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기형들을 한번 보고 있는데, 자, 이제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이번에 한번 좀 더 넓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더 넓게 가면서, 뭐, 색깔 좀 바꿀까요? 색깔을. 이번에는, 좀, 어차피 이 색깔이니까, 자, 이번엔 푸른색을 한번 써가지고,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이번엔 푸른색으로 하면서 요거 형태보다 조금 입구가 어차피 넓어졌으니까 입구를 아예 더 넓혀 보도록 하죠. 그리고 그 기형 자체를 여기서부터 점차 줄여버리는 거죠. 자, 이런 형태들을 요게 아마 사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느낌으로 한번 제가 아까 갈필을 이용을 하셔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갈필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은 그릇의 표면 자체가 거칠거칠해 가지고서는 거의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조금 조심스럽게 가져가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형태 위주로 하는 거니까 한번 좀 그걸 가보도록 하죠. 그리고 또 어떤 형태들이 있을까 싶은데 여기에 이제 노란색을 한번 써가지고 한번 또 가볼까요? 이번 형태는 각이 진 형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각이 졌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게요. 저도 왼쪽으로 요것들을 너무
길게 가면은 이제 곤란할 것 같고,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아유, 이쪽으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네요. 예. 물론 요 이제 각이 진 형태 자체도 요 마무리 잘 하셔야 돼요. 자, 요 형태도 밑에는 원으로 된 굽이 같이 이제 들어가야 돼요. 여기 좀 살짝 이 정도로만 이제 이렇게 표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색깔을 지금 알록달록 쓰고 있습니다. 자, 요번 형태 같은 경우에는 그 재기용으로 많이 쓰는 부분이죠. 굽이 조금 높은 형태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굽이 높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 일반적으로 요 크기하고 비슷한 그런 모양들을 가져가는데, 대신 요 앞쪽에 있는 굽이 이제 상당히 이렇게 높죠. 그렇죠? 받침 부분들이 이렇게 상당히 높아가지고 이런 사발들 중에서도 조금 널쩍하게 한번 가보는 것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널쩍하게. 자, 아예 접시처럼 널쩍한 그런 지금 제가 너무 과격하게 그리는 것 같죠? 자, 이런 정도로 해서 이런 식의 표현들도 어쨌건 지금 제가 중간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고 일단 그렇게 표현을 좀 한 번씩들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런 형태들 뿐만 아니라 기형으로 말한다면은 뭐 사각이라든가 원 형태가 거의 대부분이기는 하겠지만은, 그래도 좀 약간 길쭉한 형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있을 수 있죠. 길쭉한 형태는 또 그리는 방법들이 조금 특이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어떤 것도 있냐면, 위에서부터 툭 해가지고 이렇게 긋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긋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긁어가지고 약간 사각으로 된 컵이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필통 같은 느낌이 되어버렸네요. 이런 형태의 기형도 자, 있고요. 얘네들도 뭐 받침을 조금 두면은, 그렇죠? 받침을 좀 두면은 되겠죠. 표현하는 방식들은 제가 지금 몰골로 처리하느라고 이런 방식들 계속 쓰고 있는데, 뭐 다양하게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접시 쓰시는 거 한번 표현을 하는 것 쉽게 한번 가볼까요? 접시. 접시는 대체적으로 보면은 여기서부터 널쩍하게, 그쵸? 자, 이 정도만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쪽도 살짝 이제 이런 느낌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안쪽으로 움푹 파여져 있는 그런 또 약간 층이 있는 그런 접시가 되겠네요. 이 형태들, 사발 형태들 한번 조금만 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요거 두 개를 자줏빛을 조금 한번 만들어 보자. 측면으로 이제 그리는 것도 한번 볼까요? 자, 그리고
다시요. 울퉁불퉁한 그런 느낌들이 좀 많이 나겠죠? 끝부분들은 좀 이렇게 요 입구가 조금 좁게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요. 실제로 이렇게 굽이 약간 크게 나와 있는 것들도 있지만은 지금 제가 이번에 그리는 것들은 굽 자체를 조금 이렇게 좁게, 예, 이런 형태로 만드는 것들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좁게 해가지고 이제 표현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기억만 하다 보니까 이제 꽉 채워졌는데 뭐 어차피 좀 남은 공간들이 거의 비슷하니까 아예 하나를 더 채워서 끝내도록 하죠. 지금 입구가 이제 사각으로 된 거, 원으로 된 거, 뭐 이런 것들도 있었으니까 이번에는 아예 삼각형으로 된 것도 한번 넣어볼까요? 이거는 제가 잘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런 형태의 요 형태들을 가지고 각각 한 번씩 이제 연습을 해보시면서 다양한 표현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그릇의 형태들을 이제 쭉 살펴봤으면은 이제 실제로 기법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다뤄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기법이라고 하면은 대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문지르는 방법, 요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아예 쉐레포스로 시작을 할게요. 문지르는 방법들은 일단 첫 번째로 하는 것들은 제가 이제 썼던 것들, 위에서부터 이 형태들, 만약에 이런 기형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형태들을 이제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이런 형태가 있다 그러면은 얘네들을 찍었을 때 붓을 여기서부터 농도 변화를 주시면 돼요. 끝부분들을 좀 진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농도 변화해서 찍을 때도 이렇게 각도를 맞춰가지고 찍어가지고 요거를 어떻게 그냥 이쪽 방향으로 그는데 다 긋지 마시고 붓을 세우셔야 돼요. 제가 자꾸 가다가 여기가 뭉툭해지는 부분들이 이 상태로 그냥 쭉 가버리면 여기가 뭉툭해져 버려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서 와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해서 와서 그대로 오지 마시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쭉 가더라도 쭉 가다가 붓을 이렇게 세우시면서 이렇게 처리가 돼야 이 형태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자, 이해되셨죠? 자, 다시 그 다음에 한 번 더 갈게요. 요것들 색감 자체는 조금 더 이렇게 해서 붓을 세우는 방향으로 다시 끝에서 붓을 세우는 방향으로 해서 요 형태가 그대로 붓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형태가 드러날 수 있도록 표현을 하셔야 돼요. 이쪽 안쪽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는 반대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갈필로 긁어서 이쪽까지 오면 되겠죠. 근데 지금 요거는 조금 더 밝게 가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이제 그 두께를 나타내는 요 부분들 좀 남겨놓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요 부분들을 좀 남겨놓으시면은 조금 더 그릇 표현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인 표현들이 드러나겠죠. 자, 지금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선을 두른 다음에 색을 칠을 하는 방식으로 했고, 얘네들은 그냥 처음부터 막 휘두르면서 이제 그린 방법이 있어요. 제가 지금 붓 쓰는 것들 알려드렸는데, 처음에 썼을 때의 모양 완전히 눕힌 상태, 그렇죠? 붓이 눕혀진 상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여기서는 붓이 약간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붓을 눕힌 상태에서 이렇게 세워지게끔 요 부분들을 꼭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서 붓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외곽 형태들을 어떻게 다뤄지는지,
잘 보시면 되고, 요거를 피하는 방법이 하나 있긴 있어요. 근데 이 피하는 방법들은 이제 이렇게 쭉 같은 면으로 내려올 때, 그런 거 할 때는 이런 방법을 쓰지를 않고 지그재그로 아예 제가 지금 여기 썼던 요 방법대로 이제 가실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방법으로 갈 때는 쭉 어떤 방식으로 하면, 요거는 조금 더 여기다 제가 화분 그릴 때 예전에 이제 그 꽃이라든가 매화라든가 뭐 이런 것도 그릴 때 화분이라든가 화병이라든가 이런 거 그릴 때 각져 가지고 일자로 내려오는 애들을 그릴 때 많이 썼던 방법이에요. 많이 썼던 방법인데, 이걸 어떻게 쓰냐면은, 자, 그 위에서부터 약간 세운 상태로 이제 그려요. 세운 상태로 붓의 기울기가 완전히 이렇게 누분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세운 상태로 그려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그려내기 시작하는 거야. 자, 하나, 그다음에 다시 지그재그로 오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점 요거를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서 살짝 이 형태를 유지를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붓을 점점점 눕히셔야 돼요. 그죠? 나중에는 얘네들이 거의 물만 나오다시피 할 정도로 흐려지게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여기다 굽을 따로 이제 넣으면 되겠죠. 물론 이거는 입체적으로 표현하려면 얘처럼 입체적으로 표현하려면은 요 상태를 가지고 또 그대로 또 이제 긁으면서 이제 표현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표현이 좀 수월하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이제 썼던 그 이렇게 일자로 좀 필통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조금 더 안쪽으로 좁게 하면서 내려오면 이제 화병 모양이 될 거예요. 요거의 변형이죠. 화병 모양은 요거보다 조금 더 밝은 색깔로 가죠. 요거보다 조금 더 그렇죠. 제가 화병 그릴 때 주로 쓰는 방법인데, 점점점 내려오면서 좁아지게끔. 그렇죠. 이렇게 좁아지면은 이게 둥그렇든 각이졌든 상관없이 이건 뭐 둥그렇게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여기다가 굽이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따로 이제 이렇게 한 단 한 단 따로 되어 있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일정 정도 화병의 형태들을 좀 만들어 놨죠.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다른 형태들의 그림들을 좀 그려내면서 뭐 여기다 이제 이런 뭐 나뭇가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넣어가지고 장식적인 부분들을 해주셔도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방법들도 이제 같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썼던 것들 중에 가장 기본이 됐던 것들 잘 기억을 해두세요. 쓰면 붓이 왼쪽에서부터 약간 세운 상태로 그 짙은 색깔들이 이제 가는 거예요. 자, 다시요. 짙은 색깔들이 이렇게 간 거예요. 붓의 기울기를 한번 잘 보세요. 짙은 색깔들이 가고 다시 이 상태에서 내려와서 다시 이쪽으로 가고 다시 이쪽으로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자, 붓이 세운 상태에서 여기는 완전히 세우고 이쪽은 조금 더 붓이 기울어지고요. 조금 더 지금 제가 이 간격을 벌리는 것들은 이 움직임들을 보시라고 벌리는 거지, 웬만하면 다 메꾸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또 여기서부터 살짝 이렇게 내려온 상태로 이번엔 붓을 좀 더 눕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붓을 더 눕히고, 그 다음에 더 내려와서 붓을 완전히 이제 눕힌 상태.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거의 그 이 위에 있던 농도가 아니라 밑에
농도 짙은 것서부터 붓의 농도가 짙은 것서부터 흐린 부분들까지 쭉 내려오는 단계들이 그대로 여기에 담겨질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 겁니다. 윗부분들은 붓을 최대한 대로 세우고요. 붓을 위로 세우고, 그 다음에 아랫부분들은 붓을 밑으로 하고, 완전히 나중에는 붓이 밑으로 이렇게 해서 점차 바뀌어나가는 요 모양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들은 이제 그림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들이고, 선생님들이 붓을 움직이면서 세우느냐 눕히느냐, 그 다음에 붓을 닿는 부분들이 끝하고 같이 닿느냐, 아니면 끝을 약간 들린 상태에서 여기 대와 가까이 있는 물기 많은 부분들만 닿느냐에 따라서 많이 그 형태들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이를 좀 바꿔드릴게요. 색감 자체는 흙으로 만드는 색감들을 좀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노란색, 황토색을 좀 밑색으로 좀 깔고요. 그리고 다른 색깔이 조금 섞여도 괜찮기는 해요. 그리고 주색이 이제 황토가 깔리고, 그 다음에 대자색을 위에다 살짝 얹고요. 그런데 빛깔 자체가 너무 어둡거나 그런 것보다도 약간 밝게 가는 거가 좋으니까 황토색을 좀 많이 하시고, 그리고 대자색은 약하게, 그리고 그 색깔만 가지고 하면은 그 색감이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채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랑 대비되는 이런 푸른색 계열이라든가 이런 것들 같이 혼합색들로 해서 채도를 조금 떨어뜨려 주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기형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단순하니까 한쪽을 약간 밝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좀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부터 한쪽을 여기부터 아예 눕혀서 이렇게 해볼까요? 질감. 자, 그럴게요.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쭉 내려와야 되는 부분 있죠. 대신 일직선이 아니라 약간 곡선으로 내려오셔야 돼요. 위에 부분들만 좀 가더라도, 자, 이 부분들은 제가 한쪽으로만 이렇게 쭉 가고 있어요. 일직선으로 너무 가파르게 내려오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유지를 좀 해야겠네요. 자. 이거는 지금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방법보다는 조금 더 다른 형태로 지금 그려드리고 있어요. 지금 갈피를 최대한대로 활용한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끝부분들이 약간 완전 뾰족한 것도 아니고 약간 둥그스름하면서 뾰족하게, 그렇죠? 이 정도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아래쪽 부분,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기형을 맞춰야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갈필 상태에서 약간씩 이렇게 툭툭 치면서 마무리를 지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먼저 형태들을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쭉 같이 이렇게 내려오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미리 그 외곽선을 조금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끝이 너무 뾰족해졌나요? 약간 더 내려온 상태로 여기에서 이제 특징 부분들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간 획과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간 획들이 이게 같은 호흡으로 이어져야 돼요. 한쪽은 이쪽으로 가고 한쪽은 이쪽으로 가고 막 하면 안 되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죠. 자, 지금은 이제 갈피를 최대한대로 내놓으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서부터 붓을 조금 더 널찍하게 한 다음에 그 물기를 조금 주셔도 돼요. 물기를 조금 주셔도 되지만은 지금은 좀 가볍게, 아까 전에 꾹 눌러가지고 때를 구현했다 그러면 이번에는 가볍게, 자, 살짝씩 이렇게. 그래서 결을 먼저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결을 넓은 면적으로 먼저 이렇게 결을 만들어서 웬만큼 이 형태들이 색감이 공통적으로 좀 들어갈 수 있게끔 채우셔야 돼요.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런 형태로 좀 채우신 다음에 이 반대편 쪽도 잡아야죠. 이 빗살무늬 토기의 약간 특징적인 부분들은 이 주둥이 요 부분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예, 되게 약간 뭐 그렇다고 완전히 얇진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생각했던 이 정도 크기 뭐 두께 이런 거에 비해서 두께가 그렇게 두껍지 않은 상태로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가시고 그다음에 입고 있는 부분들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다른 부분들보다 이제 무늬를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늬는 얘네들 무늬 넣을 때 조금 마른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드라이기를 살짝만 한번 말려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제가 강의 중에 이제 드라이기를 사용하지만 스모커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조금 기다리는 시간들이 제법 있어요. 지금 이 정도면 완전히 마르지 않은 상태, 약간 축축한 상태이지만 이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약간 뭐 차를 마시면서 기다려준다든가 그래서 딱 그 정도가 차 한잔 하고 와서 마무리하는 그런 정도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싶네요. 자, 일단 여기서 이제 그 특징들, 이것들은 되게 간단해요. 그 끝부분에서부터 농도를 한번 맞춰주시면 돼요. 끝부분은 약간 짙게, 그 다음에 점점 흐려지게. 여기서 농도만 맞추면 되는데, 그 부분들의 농도는 어떤 방식으로는 아주 가늘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붓이 약간 굵다. 그러면은 조금 가는 붓을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부분들에서부터 여기서부터 끝부분들을 좀 맞추면서 이제 가면 되겠죠. 그래서 그 마치 선사시대 때 그 사람들로 바뀌어가면서 했듯이 이 정도까지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도 여기도 같이 왼쪽 부분들을 할 때는 조금 더 이 빗살무늬를 약간 세우시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빗살무늬에 무늬들 할 때 가장자리 끝에 부분 한 몇 단계를 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세워서 이렇게 가다가 점점 이쪽으로 가면서 이제 눕히면서 그래서 전체를 드러내는 것들은 이 형태들 위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여기도 그런 질감들 마치 여기다가 흠집을 낸다 생각하시고 한번 이렇게 해서 가져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개만 한 두 개 정도 더 해야 되겠네요. 자, 여기도 다시 갑자기 빗살무늬 톱이라니까 선사시대까지 올라가 버렸네요. 연대가. 자, 그다음에 하나 더 할까요? 띠가 너무 하니까 사실은 이게 네 줄인데 제가 지금 너무 굵게 그려가지고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여기서부터 이제 긋는 것들, 그렇죠? 긋는 것들을 이렇게 이제 그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이거 그을 때 선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요 기울기, 이 부분들을 좀 잘 맞춰주시면 될 것 같죠? 이렇게 무늬 넣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자. 그리고 이쪽도 다시 조금 더 내려오면서 자. 위로도 올려야 되고요. 가장자리 끝부분들은 여기서 붓을 이쪽에서부터 쓰지 마세요. 되도록이면은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만약에 제가 외곽선을 두른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외곽선을 두르지 않는 상태라 그러면은 대체로 무늬는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에서 바깥쪽이 같이 흐려지게끔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좋고요. 지금 이쪽 부분들이 이제 조금 더 강하다 그러면은 부분적으로는 약간씩 여기서도 이렇게 같이 올려주면서 처음엔 아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랬죠. 이번엔 아래에서 위로 서로 맞받아주는 그런 그러니까 무늬 자체가 그냥 특별하게 아주 정교하게 딱 그렇게 그릴 필요 없어요. 그 무늬의 결이라든가 흐름만 느껴지게끔만 이제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 밝은 쪽 부분들은 되도록이면은 여기서 표현하는 부분들이 그냥 조금 너무 드러나지 않게끔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가다가 사라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 이 결 자체는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번에도 이쪽에서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살짝 올릴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쪽 부분들이 약간 밝은 부분들이 유지가 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죠. 거꾸로. 그리고 이제 요 상태가 되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거꾸로 이제 올라가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제 마무리는 여기서부터는 서서 이렇게 가다가 점점점 무늬를 이렇게 눕히시면 돼요. 그렇죠? 점점점 눕히시면서 이쪽으로 가서 완전히 이렇게 눕히게끔 이런 무늬로 이제 마무리하고 이쪽은 또 반대로 또 그래가지고 대략적인 무늬들 자체가 전체 형태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좀 이렇게 마무리 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태의 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조심하지 않으셔도 기본적인 형태들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그랬던 사발을 조금 더 정교하게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역시 이것도 이제 갈필이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제가 이제 한쪽 방향을 이렇게 흘러가게 했던 것들을 한번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얘도 어차피 왼쪽에서부터 약간 오른쪽으로 이르는 흐름들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가보도록 하죠. 얘는 상당히 이제 큰 기형이지만 사발은 그거에 비해서 좀 작은 형태임이 분명해요. 그렇다고 이걸 비례해가지고 이제 그리는 건 아니니까 그걸 감안해가지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 부분도 조금 더 진하게 지금 넣었는데 이 부분들을 요런 정도로 넣어주시면서 외곽을 같이 둘러주시면 돼요. 이걸 이제 그릴 때 특징들은 선들이 빠른 속도 또 자신감 있는 붓질 이것들이 상당히 필요해요. 주저하면은 얘가 주저하는 흔적이 그대로 다 남아요. 그런 붓질들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리고 기형 자체를 잘 유지를 하는 것들이 상당히 또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양쪽을 좀 긁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약간 굴곡이 좀 느껴지겠죠? 완전히 쭉 빠지는 게 아니라 약간 굴곡이 느껴지는 살짝 그런 형태로 좀 하고 있죠. 자, 이 상태로 가면서 이제 조금 안쪽을 다듬어 볼게요. 색깔도 좀 다시 넣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두 번째로 지금 터치가 들어가면서 형태뿐만 아니라 이 질감들 처음에 그었던 여기 우둘투둘한 갈필로 느꼈던 부분들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위에는 조금 더 가벼운 색감으로 좀 이렇게 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형의 그 마지막 이 굽 같은 경우에도 이 굽 있는 부분들 처음에는 이렇게만 좀 해주시면 하고 이걸 거꾸로 그렇죠?
이쪽을 마무리하면서 살짝 넓게 이렇게 하시면은 형태들을 좀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이걸 약간 이제 굽어지게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근데 대체로 보면은 옆에 이 크기에 비해서 밑에가 이렇게 확 줄어드는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시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연필로라도 아니면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좀 형태들을 하실 때 터치 아니면은 요 선을 살짝씩 그어가지고 형태를 유지시켜 주시면은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번에는 이쪽이 어두우니까 이번엔 반대로 이쪽을 조금 더 어둡게 이렇게 넣어줘요. 아까 말씀대로 두께 부분들을 조금 남겨놓는 게 여기가 포인트예요. 사실은 이 두께 부분들을 남겨놓지 않고 그대로 가버리면은 이 형태들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조금 더 짙게 이렇게 툭 던졌지만 여기는 반드시 갈필로 마무리를 해가지고 이 부분들은 안 그리셔도 돼요. 근데 그러나 뭐 살짝 이렇게 질감만 드러낸다 그러면은 훨씬 더 효과적인 표현들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가운데 부분들은 두께 부분들을 살짝 남겨놓는 이런 방식 정도로만 마무리 지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한다 그러면은 이제 요거보다 약간 더 짙은 색감으로 안쪽을 한 번 더 터치를 이렇게 주면 훨씬 더 강조된 안쪽으로 움푹 파인 그 형태들이 더 강조됐죠. 얘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이제 안쪽 표현하는 방법들을 지금 같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요 상태에서 요것들이 다른 부분들보다 그냥 질감으로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자, 이번에 갈피를 한번 여기에서 조금만 좀 한번 더 내보도록 할게요. 갈피를 내는 것들은 처음에 갈피를 한번 확 그린 다음에 흐린 걸로 한번 덮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는 다시 요거보다 약간 짙은 걸로 가볍게 해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선의 흐름들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요. 지금 제가 그리는 것들은 요건 그 약간 층이 있는 그런 형태의 사발이 되겠네요. 자, 이런 형태까지 한번 쭉 가보시고요. 이제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은 요 짙은 형태를 조금 이런 한쪽만 짙은 형태로 가는 것들은 불리하니까 이쪽을 같이 넣어주면서 색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넣어주시면서 D형을 조금 더 다듬어 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다른 색감들을 위해서 좀 점을 찍으면서 이게 다른 좀 들어가서 형태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일반적인 그 자기들 중에서는 이렇게 불순물들이 많이 섞여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일부러 오히려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해내기도 하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조금 더 그 선적인 부분들, 약간 갈라진 듯한 그런 느낌들도 살짝 나죠. 실제로 그릇이 갈라진 게 아니라 유약을 바르면서 여기 갈라진 느낌들을 표면 이렇게 갈라진 느낌들을 조금씩 내기도 해요. 자, 뭐 너무 이제 과하게 하면은 나중에 또 탈이 나니까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하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다른 느낌의 그릇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그릇의 형태들은 이렇게 면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이걸 이제 선으로 표현하는 것들도 가능해야 돼요. 선으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대체로 흐린 상태에서 끝부분 조금 더 농도를 맞춰주시고 그거를 선으로 두르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 형태들을 하나하나 그리실 때 제가 지금 이렇게 면으로 확 긁듯이 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부터 처음에 시작할 때 꾹 누르게 하지 마시고 가볍게 시작해서 가볍게 끝부분들이 너무 뭉툭하게 쿡 찍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한쪽은 가볍게 한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돌아올 때는 여기가 가볍고 오히려 이쪽이 약간 무겁게 그래가지고 안쪽으로 이렇게 돌게끔. 자, 이렇게 해서 그 원의 형태들을 만드는 거예요. 원의 형태들은 한쪽은 무겁고 가벼워지고 다시 반대쪽은 무겁고 가벼워지고 하면서 서로 반대적인 요소들을 하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그 기형의 형태들을 만들. 한쪽은 또 이쪽에서부터는 이제 무겁게. 그다음에 이쪽은 또 가볍게. 그다음에 눌러주시고 그리고 마무리 이렇게 해주시면은 그 선으로 가볍게 표현하는 방식들도 가능할 거예요. 선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그 질감을 드러낼 수도 있어요. 얘네들이 이렇게 이건 조금 더 마른 상태로 이런 식으로 끊어지듯이 마치 점선을 잇듯이 이런 식으로 가져가시면은 그 다음에 또 갈필로 이루어지는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는 그런 선들을 쓰면은 또 질감이 완전히 또 달라져요. 그렇죠? 이런 형태로도 여기는 약간 이제 묵직하게 이제 가겠죠. 뭐 요런 느낌으로 간다든가. 그 선이 가지고 있는 맛을 충분히 느낄 수 있게끔 표현하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외에도 사실은 할 수 있을 만한 기형들이 얼마든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릇의 형태라든가 붓질하면서 쓰는 방법들 진짜 이 세계가 무궁무진하죠. 여기에는 뭐 지금 청자나 분청사기나 청화백자 뭐 이런 것들은 아예 지금 들어가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보고 싶은 것들이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요.